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 박사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현재 경찰방송 홈페이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스트분을 모시고 체질 분석을 통해 건강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하여 풀어드리면서 장석근의 건강 100세 이야기는 여러분의 힐링 주치의가 되어서 체질 건강에 맞는 토크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연이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자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첫 게스트로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현재 제2의 화려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현재 연금 품은 건강연립밥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성 CEO 김수녀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희의 첫 방송, 첫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아니, 떨려서 못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늘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거리도 깨끗하고 한산했고 또 뭐랄까 굉장히 맑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태음인에 대한 감수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왔는데 오늘 또 김수녀님 나오셔서 저도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지만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처럼 또 이렇게 맑은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하곡동에 사는 두 공주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이면서 영양덩어리 연잎밥을 만들고 있는 일반 주부 김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연잎밥이요? 제가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건강연잎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잎에 대략 한 30가지를 넣어서 우리 요즘 시대에 식사를 자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밥 한 끼를 드시고 하루를 좀 뭐랄까 든든하게 하루를 좀 자기의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밥을 만들어서 한 끼라도 드셨으면 해서 이 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제가 30가지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이 30가지가 그 곡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첨가물 어떤 건가요?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배회비이시군요. 네. 기법이나.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연잎밥을 이렇게 갖고 나오셔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배도 부르면서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뭐랄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 영양식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이 사업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셨는지요? 아니요. 제가 2012년 12월 21일 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그 환자들은 병원밥이 지루해지는 그렇죠.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일반 그 중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먹다 보면은 그 위에 조금 무리가 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손하고 오른쪽 무릎을 사용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에 무리가 오는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 그에 있으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싶어서 이제 이 밥을 해보게 되었는데 먹다 보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예, 이제 지인분들이 많은 이제 드시고는 너무 많이 밥을 찾게 되어서 이제 이 밥을 계속 만들게 되었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아프셨을 때 이 밥을 드시고
본인이 스스로 임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데 이후에 이거 좋았던 기억으로 이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 예.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본인의 어떠한 그 사례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수한 기억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 굉장히 좀 불편하시고 또 아프셨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떠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교통사고 나서 한 근 1년을 재활치료를 다니는 중에 제가 뇌출혈이 왔어요. 아이고. 2014년 2월 6일 날. 네네. 예, 연립박을 해서 이제 그 판매 중에 있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다니던 중에 예. 한의원에 가다가 이제 한의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차에 뇌출혈이 왔는데 그거 이제 길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한의원에 가서 치료 중에 아이고. 그렇게 되어서 예. 이제 그 선생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제 심하지 않게 바로 발견이 되어서 바로 이제 그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뇌출혈이 발견이 되어서 그 결과가 이제 즉시 이제 그 수술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뇌출혈이었다는 그게 나왔는데 이 연립갑의 그 결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다 그 담당 교수님이랑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신경외과 선생님들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아프시고 또 그런 병력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뇌수술을 좀 뇌출혈 때문에 뇌수술을 지금 받으신 상태이시군요. 예. 그러면은 그때 병가에 계실 때 이 연근밥을 드시고 또 상당한 효과를 보셨고 이게 또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내지는 또 학술적으로 많은 임상 때문에 좋다라는 시험 성적을 내셔서 또 특허까지 취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도 뭐 어떠한 특정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도 이분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맹신할 수는 없지만 좋은 거는 저도 확실할 수 있겠고요. 제가 체질 건강 전문가로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우리 김수련님을 체질 분석을 했는데 태음인이라는 체질로 나오셨습니다. 팔 체질 하시는 분한테는 목양 체질에 해당하시는데요. 원래 이 태음인 목양 체질은 대부분 본태성 고혈압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을 재면 120에 80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태음인한테는. 그래서 태음인한테는 다른 체질에 비해서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의사분 앞에서 또 병원 내에서 빨리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후유증 없이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셨던 기억 때문에 또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제품 또 이 음식 누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분한테는 좀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요즘에 왜 식사를 잘 거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렇죠. 이해 약하고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하고 혈압, 당뇨, 여자분들 그 생리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 정도군요. 네, 그분들은 바로 그냥 한 달만 드셔도 벌써 일주일만 드셔도 바로 눈앞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사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섭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 체질하고 맞지 않으면 정말 이게 무용지물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건강 연립밥 모든 체질에게 더더욱 좋지만 특히 뿌리 음식을 섭생해야 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약 50%를 추정하고 있는 태음인이라는 체질 또는 소음인이라는 체질한테
적합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거를 제가 아까 먹어본 후에 제가 마침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못 먹어서 이걸 하나 먹었더니 굉장히 든든하고 또 힘이 나는 것 같고 굉장히 플라시보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진취적으로 어디 뭐 마케팅을 하신다든지 사업 확장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거는 지금 수출도 하시나요? 아니면 내수로 외국인이 주문을 하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수출은 아니고요. 네. 이제 국내 분들이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좀 있어요.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네. 국내 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가지고 나가시는 경우는 있는데 네. 수출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그러시군요. 네. 자, 혹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을 주고자 하고 하시는 이 일에 본인이 정말 건강을 더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본인만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계시는 뭐 운동법이 있을까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운동을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쁘기도 하고 좀 게을러져가지고 요즘에는 조금 특별히 이제 운동하시는 건 없으신 거군요. 지금은 좀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질에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자, 잘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결국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운동도 내 체질에 맞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고 제자들을 육성할 때 보면 어떠한 증상만 보고 그 사람의 운동을 처방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운동장 10바퀴를 뛰어도 어떤 체질은 2바퀴만 뛰어도 땀이 나는 체질이 있고요. 또 어떤 체질은 10바퀴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땀이 났다, 땀이 안 났다, 요 증상만 갖고 운동을 덜 했으니 땀이 안 난 사람 보고 운동장 10바퀴를 더 뛰어라 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오류 중에 오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체질에 맞는 본인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양 체질, 태음인이라는 체질은요, 땀을 많이 내야만 완실무병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라도 앞으로 한강이든 어디 동네 공원이든 걷기 운동이라도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빠른 워킹, 파워워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도 좀 나름 하시고요. 또 심폐지구력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좀 요즘 계절에 또 지금 자전거 타기가 딱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전거 타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까운 산에 가셔서 땀을 낼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길게 꾸준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시고 건강을 더 챙기셔야 하니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땀나는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네네. 자, 이렇게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건강에 관련된 이런 사업도 하시지만 이거 말고 본인이 만드시는 거 말고 특별히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먹고 있다.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보충제라든지 특별히 뭐 드시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예, 안 빼먹고 먹는 거 있습니다. 자, 느긋한 대사속도를 갖고 있는 이 태우민들은 사실 무엇을 가리기보다는 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이든지 다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 싸문다라고 할 정도로 이 태우민들은 허리 또는 뱃살이 문제입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50년을 갔다 오셔도 허리살, 뱃살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태음인의 특징인데요. 6일 다이어트하고 7일째 한 끼 먹는 걸로 6일 다이어트는 도루묵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또는 어떤 태음인은 이런 태음인도 있으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어떤 사람은 야, 물만 먹냐? 숨만 쉬어도 살찐다 라고 할 수 있는 체질이 바로 우리 태음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젊었을 때는 아프지도 않지만
어떤 태음인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나는 한번 아파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나이가 드시고 노화가 되면 종합병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태음인들, 물론 다른 체질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에 관련돼서 운동도 충분히 하시고 또 건강에 관련된 식품 또 영양 섭취도 골고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태음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하면 한다, 끝까지 간다. 또 이게 뚝심, 정말 이 고집은 정말 이 고래 힘줄보다 더 강한 게 태음인의 이 고집과 근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미처 못 챙겼던 가족들 또는 내 여가 활동 이런 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거 하고 있으신 게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영화 좀 보고요. 아, 예. 다행이네. 영화 좀 보셔서. 네. 여행 좀 좋아하고요. 예. 뭐 영화도 보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최근에 어디 여행 다니신 곳에 기억이 남는 여행 장소가 있을까요? 여수. 아, 여수. 예, 좋죠.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도 있는데 자, 태음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그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도 하시지만 여가 활동이라든지 마음 비우는, 마음을 내려놓는 이런 힐링에 관련된 여가 활동은 충분히 하셔서 또 사업 기획도 좀 하시고 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한 박자 쉬어가는 그런 브레이크 타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연잎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가면서 제가 호기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근, 이 연잎밥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부터 또는 유아서부터 노년기까지 남녀노소 정말 구별 없이 먹을 수가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연잎밥을 먹다가 부작용에 대해서 혹은 이거 먹고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떠한 분들 또는 이런 체질들 안 드셨으면 내지는 부작용이랄까 아니면은 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혹시 이거를 피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연잎을 지금 이 연잎을 자체를 햄버거처럼 드시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신 분들은 연잎을 빼고 밥만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안에 있는 재료는 다 아이들도 먹기 좋게 어르신들도 틀니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에 있는 재료를 다 잘게 다져놨어요. 그게 드시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연잎을 제가 드시기 좋게 그냥 운전하시면서 드시기 좋게 그냥 잡수게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찌시면 질겨집니다. 안에 있는 밥은 질면서 되게 찰져지는데 그 대신에 연잎은 질겨져요. 근데 이 연잎을 같이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이게 질겨진 그 상태를 드시다 보면 틀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주시고요. 쪄서 드실 때는 연잎을 빼서 밥만 드시고 렌즈에 데워서 드실 때는 연잎을 같이 드시는데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어르신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밥만 드시는 것이 좋고 식도염이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식도염하고 다른 거는 제가 다른 분 환자분들은 제가 먼저 물어보고 여쭤보고 제가 밥을 안 드려요 아예. 다 달라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아예 밥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다지 뭐 저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먼저 여쭤보기 때문에 그다지 그럼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요거 농도나 효능을 조절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군요. 그러니까 알레르기나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를 빼는 경우가 예. 이 안에 아까 보니까 견과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견과류에 대한 특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네. 분들은 그거를 사전에 네.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자,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좀 잘못되고 또 맹신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옛날에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너무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시골에 가서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나머지 3개월의 이 여생을 마치려고 이렇게 인종의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갔는데도 이분이 살아계신 거죠. 정말 의학적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야, 너는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더 많이 살고 있냐? 라고 이제 물었더니 내가 시골에 살면서 뭐뭐를 먹었어, 캐먹었어. 이랬더니 이 이야기가 무슨 종편 방송에 한번 방송이 되는 바람에 이 약초가 굉장히 또 선풍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완전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었나 봐, 다른 거였어. 그랬더니 또 다른 게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 강원도 끝까지 아주 제조 작업을 하듯이 이 약초를 아주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방송에서 누가 하나가 뭐 하나 좋다고 하면 너무 맹신한다는 거. 사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올바르지 않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연근밥도 사실 좋은 사람한테는 좋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제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건강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경제력만 갖고 있는 노후는 오래 사는 만큼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 플러스에 결국은 건강함이 첨가가 돼야 되는데요. 건강함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건강하겠다가 아니라 자기 체질을 알고 본인 체질을 알고 본인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결국 건강 100세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어느 의사 선생님이든 어느 전문가이시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음식,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더 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뭘 좋다더라, 뭐 예를 들어서 개똥이 엄마가 뭘 먹었는데 뭘 좋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내 체질에 맞는 게 중요한 거지, 개똥이 엄마한테 좋았던 음식, 개똥이 엄마한테 좋았던 화장품이 반드시 나한테 맞는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국한 이야기지 결국 내 이야기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김수녀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태음인들은 복스럽게 무엇이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 2끼만 먹어도 태음인한테는 하루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2끼를 우리 김 대표님이 이렇게 연근밥을 통해서 여지껏 이렇게 건강함을 유지해 오셨는 것 같은데요. 또 요즘 채식 바람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채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태음인에게 있어서는 채식만으로는 건강식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태음인에게 어울리는 우리 고기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폐가 허하고 간이 강한 태음인에게 맞는 고기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소고기를 잘 사줘야만 접대를 잘한 것이고, 소고기를 얻어 먹어야만 접대를 잘 받았다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소고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체질이 바로 오늘 출연하신 김 대표님처럼 생기신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태음인한테는 또 미역도 해조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뿌리 음식, 뭐 연근이라든지 도라지, 더덕,
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좋죠. 또 미역 좋죠. 그다음에 무도 좋죠. 그래서 소고기, 미역, 무국은 정말 태음인한테 있어서 산삼보다도 더 좋은 건강식이라고 제가 감히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태음인들은 뭐 고사리라든지 두릅, 머위, 콩나물, 호박, 더덕, 죽순 뭐 이렇게 뿌리 음식이 좋겠고요. 또 다시마, 아까 말씀드린 해조류나 다시마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 버섯도 많이 드시는데요. 역시 태음인한테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버섯도 좋고요. 또 뭐 몸이 허약하다든지 내지는 건강식을 찾기 위해서 뭘 먹어야 한다 생각하실 때는 무슨 곰탕이라든지 설렁탕 또는 달맞이꽃이나 뭐 달맞이 기름도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태음인은 태양인의 정반대의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이 먹어야 할 음식 중에 모가라든지 감이라든지 키위 또는 대추김치는 태음인들이 안 맞는 태음인들한테는 굳이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김치라고 해도요, 제가 저희 집에도 그렇고 또 다른 집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김치를 권유하기 위해서 야, 너는 왜 김치 안 먹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음인들은 배추김치보다는 깍두기나 또는 총각김치, 파김치, 아니면은 갓김치 또는 부추 이런 김치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화젓을 넣고 뭐 생굴을 넣으면서까지 소음인이나 태음인한테 왜 못 먹느냐고 구박할 것이 아니라 체질을 안 후에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레시피를 하신다면 어머니도 그렇고 또 아이도 그렇고 또는 남편도 그렇고 온 가족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또 본드로 돌아가시면은 아까 아프셨다고 그래서 뇌경색이 오셔서 뇌출혈까지 하셔서 결국 수술까지 이렇게 가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떠한 통계에 보면 소양인이라는 체질, 태음인이라는 체질이 뇌경색, 뇌출혈, 결국 뇌질환 올 확률이 소양인하고 태음인이 이 두 체질이 올 확률이 90%나 된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태음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 김 대표님처럼 항상 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 그런 증상이 좀 보여서 빨리 연잎밥을 먹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확실하게 본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뇌 수술 이후에 이렇게 건강식, 내 체질에 맞는 건강식, 특히 이 연잎밥을 먹었더니 정말 좋아지셨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정말 좋아졌다라는 그런 피드백 내지는 이런 임상들을 정말 많이 받아보셨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개인이 홍보하기 위한 제품 때문에 오해를 사실 수가 있으니 정말 이거 먹고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지 또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임상 데이터나 아니면은 무슨 실험 성적표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네요. 어쨌든 있기는 한 거죠? 그런 실험 성적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밥을 드셔서 직접적으로 실험하시고 또 그런 결과를 직접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혈압하고 당뇨 환자분들은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테스트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4개월 반 동안 생리통으로 인해서 그 결과 테스트를 직접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위가 속이 쓰려서 너무 아프다. 그런데 이 밥을 먹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이 밥이 너무 영양밥이어서 한번 먹고 싶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 이 밥을 먹고 나니까 괜찮아서 밥을 안 먹었어요. 사실 주부들이 돈을 지갑에서 한 5만원, 10만원 빼기는 쉽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사실 저도 주부지만 그런데 그거를 한번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실 그 지갑에서 얼마 뺀다라고 한다는 거는 과감하게 뺄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아프다 보니까 한번 또 먹어보자. 네. 그러고 또 시켰어요. 근데 드셔보시니까 하루 이틀 먹어보니까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연락이 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장님, 언니 정말 너무 달라요. 예, 예. 그러고 연락이 와요. 그럴 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실 저는 너무 기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제가 오시기 전에 나름 제가 우리 수련님 김 대표님의 또 SNS를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좋았다더라 내지는 어떤 분이 이걸 먹고 좋았다더라는 내용 때문에 선물도 보내고 무슨 연예인한테 편지 쓰듯이 편지도 쓰고 제가 보니까 팬클럽도 굉장히 많고 매니아층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아주 두꺼운 걸 봤는데 또 그러면 이거를 주문을 하면 전국으로 이렇게 배송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냉동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배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게 예약 주문을 받아서 예약 주문을 하시는군요. 네,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그때 이제 예약을 하면 그때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해서 이제 밥을 해서 바로 이제 냉동을 했다가 이제 원하는 그 날짜에 네. 해서 이제 배송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예약이 들어오면 그때 날짜를 맡아서 해드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야 하니까 그렇죠. 계속 먹어야 하니까 이제 제가 먹을 거는 돼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몸이 이게 쉽게 말하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드시고 싶으신데 안 좋으신 분들은 크게 해서 큰 거 드릴 이유는 없고 네. 양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양 맞춰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큰 거는 제가 먹어야 하니까 항상 대기돼 있고 작은 거는 이제 그분들에 맞춰서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물량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또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가 뭐 좋다고 해서 내가 맹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서두에 드린 것처럼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한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30여 가지 들어가는 이런 재료 중에 어떠한 제품이, 어떠한 그 재료가 그 사람한테 안 맞으면 그 재료를 빼고 맞춰서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시스템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고 또 앞으로 연잎뿐만 아니라 어떠한 식품이든 어떠한 제품이든 어떠한 음식이든지 간에 무엇이 좋다고 해서 맹신하는 것보다는 정말 나한테 맞는 성분이 잘 많이 들어있는지 또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내방을 하셔서 조언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처방을 받고 내지는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나 뭐 좋다더라 하면은 정말 그것만 드시게 되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건강 정보가 몇 수십 건씩 다 쌓입니다. 이 많은 건강 정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 방법이 한 15,0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만 먹고 뺐다.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 뺐다. 또는 어떤 의사는 하루에 3끼는 다 먹어야 된다. 또 어떤 의사는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또 어떤 의사는 간헐적 단식을 내세워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처방이 나오는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3끼가 맞으면 3끼를 먹을 것이고 본인한테 2끼가 맞으면 2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맹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가까운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요. 제가 아까 태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질은 반드시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 대표님만 태음인이 아니시라 형제들이나 자식들도 태음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남편분의 체질을 따라가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녀님의 체질을 따라간다면
태음인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김 대표님처럼은 아니지만 김 대표님하고 똑같은 체질을 물려받은 형제나 자식들은 김 대표님처럼 뇌 질환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렇다면 통계가 딱 보여지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건강 연립밥뿐만 아니라 어떻게 따로 교육을 시키거나 건강 관리를 또 해주시거나 뭐 이런 부분이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었는데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단을 짜신다든지 네, 식단은 각자 자기 고집이 있어서 듣지 않고요. 네, 태음인이 그렇습니다. 네. 배고프면 화나요. 네.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태음인은 배부르면 더 화난다는 거. 네. 네, 저도 배고프면 겁나게 화나요. 근데 이제 다 각자의 성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안 되고요. 이제 술들을 좀 좋아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재료를 좀 구해서 조언해주는 편이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소양인이라는 체질하고 태음인이라는 체질이 뇌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보험 문제도 어느 특정한 특이하게 많이 드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본인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하고 똑같이 생긴 자식이나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보험 권유를 해서 특히 뇌질환 쪽으로 많이 특약을 드시고 또 그러시기도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하셨군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이 끝나시고 집에 가시면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그래서 우리 자식 중에 얘가 태음인 같았구나.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처럼의 이 과거 이런 사례는 생기지 말아야 하니, 그래서 보험 문제라든지 건강 운동법이라든지 또는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플랜을 잘 짜주셔서 더 이상 내 주변 사람이나 내 가족들이 나처럼 생긴 태음인이라면 이렇게 아픈 사례를 남기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집에 가서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지금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가 이 연잎밥을 만들면서 체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박사님 그 강의를 자꾸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아졌었고, 그래서 보험도 제가 남모르게 좀 이전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혜택도 봤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친정 동생들이나 옆에 있는 FC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도움의 손길을 드렸을 때는 좀 받아들이고 이런 교육도 좀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를 거예요. 응? 진짜 아프지 않아 보면 그거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꼭 지키시고요. 건강 검진을 하라고 할 때 꼭 건강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 본인이 아팠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품의 이야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건강 백세를 사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드리고자 또는 본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태음인들은 인체 내부의 열을 모으는 이런 음식보다는 발산을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 포스팅도 많이 돼 있고 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 체질을 좀 분석을 받아보시고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분석을 받으셔서 정말 건강 100세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사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우리 김 대표님이 나오셔서 제가 태음인이라는 이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전님은, 김 대표님은 태음인이시기 때문에, 팔체질로 목양체질이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 체질에 맞는 섭생, 식단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 운동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이미지 메이킹부터 굉장히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요거를 딱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시고 요대로 드시고 요대로 생활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성 CEO 김수녀님을 모시고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또는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분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 공감이 가게끔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화두는 건강 100세라는 이 테마에서 본인이 겪으셨던 사례와 함께 본인이 또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이 메시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석근의 건강 100세 이야기, 건강 100세를 잡아라 라는 이 코너는요,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직접 모셔서 출연도 가능하고요. 또 방청객으로, 오늘 이렇게 방청객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방청으로도 충분히 오셔서 현장에서 생생한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나름 여기서 제가 체질 분석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방송 장석근의 건강 100세를 잡아라 라는 이 코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으신 분을 모셔서 이렇게 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앞으로 정말 더 건강하시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시간은